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공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6.3 지방선거 지역별 경선 일정을 확정해서 서울과 경기, 전남, 광주 오는 19일부터 예비 경선을 거쳐 다음 달 초에 본 경선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도 공천 룰 세팅 등 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는 11일까지 공천 접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주요 광역단체장 출마 예정자들의 윤곽도 점차 드러나고 있죠. 자세한 이야기 오늘 2부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누고요. 잠시 후에는 9일째로 접어든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소식 종합적으로 분석해 봅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3월 8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한 주간 주요 뉴스 생생한 음성자료와 함께 정리해드리는 곽지연의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 조선 이런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네요. 네, 싱가포르 방문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입니다. 우리나라와 수교 77주년을 맞은 필리핀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방위산업 같은 기존 분야는 물론이고 또 원전과 핵심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일 화요일 KBS 9시 뉴스로 한국 필리핀 정상회담 그 현장의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수교 77주년 기념일에 맞춰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을 마르코스 대통령 내외가 직접 맞이합니다.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의 역사적 유대감을 강조하며 협력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지정학적인 불확실성과 글로벌 기술 경쟁이라는 이 격변의 시대를 굳게 헤쳐나갈 소중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마르코스 대통령도 함께 항해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인프라 협력 등을 확대하자고 화답했습니다. We look forward as well to your continued support for our major infrastructure projects, some of the very important projects that we are being assisted by Korea with. And we also appreciate your country's assistance in 양국은 방산 등 기존 협력을 심화 확대하고 원전과 조선, 핵심 광물 등 신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원전 분야에서도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은 최적의 원전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조선 분야 협력 강화에 이 대통령은 선박 건조량 한국 2위, 필리핀 4위인 점을 거론하며 공동 성장의 시너지를 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전쟁 당시 아시아 최대 파병국입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생존 참전 용사들을 만납니다. 마닐라에서 KBS 뉴스 박찬입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내 기름값이 급등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유류 바가지 요금에 엄중 대응하라고 지시했죠. 네, 사흘 전인 지난 5일입니다. 중동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주유소 휘발유 가격을 언급하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이 휘발유 가격을 좀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 가격 지정제 시행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지난 5일 목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나라 원유 운반선 7척이 갇힌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대형 원유선 3척에는 우리나라 석유 하루 소비량에 맞먹는 200만 배럴씩 실렸습니다. 원유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3년 7개월 만에 1,8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반영되기도 전에 불안 심리로 주유 수요가 늘자 가격부터 올린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종의 바가지 요금이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매점 매석,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는 강력 단속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가격이 다르다고 하고 심지어는 한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담합 조사도 필요하지만 당장의 제재 조치를 찾으라며 최고 가격 지정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지정을 어겨서 얻는 이익은 환수한다. 그럼 현재 상태로 할 수 있는 건 가격 지정을 빨리 하는 거네요. 과거에는 보니까 석탄, 연탄 등을 아주 예외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예외적 상황이니까 지역별로, 유류 종별로 현실적인 최고 가격을 신속하게 지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럼. 정부는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을 가동해 내일부터 주유소 안행 단속 등 특별 기획 검사에 나섭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필리버스터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 3법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죠. 네, 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법안들인 만큼 이 정부로서는 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악법이라면서 철폐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는데요. 이 마땅한 방안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현장의 소리 목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사법 3법은 정부로 넘어온 지 하루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법 왜곡죄와 재판 소음법은 곧바로 시행되고 대법관은 2년 뒤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늘어납니다.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걸쳐서 의결이 된 법안인 만큼 국무회의 시각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거부권 행사를 외쳤지만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파괴된 사법 정의라 쓰인 현수막 앞에서 정권이 사법 위에 군림하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권은 사법부를 발 아래 두고 독재의 엑셀러레이터를 법안 철폐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선택지는 마땅치 않습니다.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이 합류했던 도보 행진을 대대적으로 이어가는 것도 부담, 당사자인 헌재의 위헌을 묻는 건 더 고민입니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도 개혁법안 처리에 고삐를 질 태세입니다. 이번 검찰개혁법안은 정치검찰을 뿌리 뽑기 위함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역시 반발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국정조사도 다음 주 시동을 걸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 당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었는데 법원이 이 징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죠.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요 지난달 13일이었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SNS에 한 아이 사진을 무단으로 올렸다는 바로 그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배현진 의원은 법원에 이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이 법원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렇게 징계 정지를 판단한 이유는 뭔지 지난 5일 목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시죠. 배현진 의원이 받은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가 지나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배 의원이 부적절한 행동은 했지만 그에 비례하는 징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균형을 벗어난 징계라고 법원은 명시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아동 사진을 SNS에 무단 게시했다며 배 의원에게 내려졌던 징계는 일단 효력이 중단됐습니다. 당내 친한동훈계를 겨냥한 표적 징계라 주장했던 배 의원은 곧바로 지도부에 반성을 요구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만 합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직에도 복귀하게 된 만큼 공천 등에도 관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당 윤리위에 제소돼 있는 다른 친한계 인사들의 징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소했다고 바로 징계할 수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앙윤리위가 이제는 좀 정상적으로 당 지도부는 입장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개전 8일째로 접어들었던 중동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었죠. 이란 대통령이 주변 이웃 국가들에게 사과하고 공격을 중단하겠다 선언했어요. 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입니다.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은 국영 TV 연설에서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항복 요구를 단호하게 고부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이란의 공격을 받았던 걸프 지역 국가들에게는 적대감이 없다며 사과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어제 토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서 이란 혁명 수비대는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쿠웨이트 등 걸프 국가들을 공격해왔습니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국영-TV 연설에서 중동 국가엔 적의가 없다며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피해를 본 주변국들에 대하여 사과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이란을 공격하지 않는 이웃 국가에 대한 공격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시설을 공격한다는 게 이란의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민간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아제르바이잔에선 공항과 학교를 타격한 배후로도 꼽혔습니다. 배후 세력과 책임자들은 지체 없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알리예프 국가들이 아제르바이잔 군사 대응을 대통령. 검토하고 유럽까지 이란의 공격을 규탄하자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걸로 보입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종전 중재 시도가 있다고 공개하면서 자세를 낮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는 무조건 항복 외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란 차기 지도자는 미국을 잘 대해야 한다고도 했는데 트럼프가 말하는 무조건 항복은 곧 친미 정권 수립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두 차례에 걸쳐 그들의 지도자들이 사라졌고 이제 세 번째 지도자밖에 이란을 다시 없습니다. 위대하게란 뜻의 미가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정치 구호인 마가를 본뜬 표현입니다. 이란 측은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지만 조건 없는 항복이란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길어야 6주가 걸릴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이란이 난공불락의 요새라며 자랑했던 테헤란의 대규모 지하 벙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집중 타격했죠. 네, 이스라엘군은 전투기 50여 대 그리고 미사일 100여 발을 사용해서 테헤란 지하 벙커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상 폭격과는 차원이 다른 지하 공격용 무기가 총동원된 겁니다. 어제 KBS 9시 뉴스로 그 현장의 소리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거대한 먼지 구름이 하늘을 뒤덮는 순간 시뻘건 화염이 치솟으며 연쇄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란 테헤란의 대규모 지하 벙커가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항공 촬영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민간인 거주 지역 아래 광범위하게 자리한 지하 벙커에는 이란의 핵심 군사 안보 시설이 모여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투기 50여 대와 미사일 100여 발을 사용해 지하 벙커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권 고위 관리들은 그곳이 안전하고 난공불락의 장소라고 생각해 계속해서 벙커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이른 아침 우리는 강력한 공습을 이스라엘은 감행했습니다. 테헤란을 향한 대프린 광범위한 이스라엘 화상 대변인.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에도 공습을 퍼부어 레바논 내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8차례 이상 미사일 공격을 감행해 텔아비브에서는 한때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는 약 140개의 드론과 미사일을 날려보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중동 전역에 불법적인 공격을 규탄한다며 이번 위기가 세계 경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4분 향해 갑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기상청의 강혜종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당분간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압골 뒷자리에 있던 찬 공기가 몰려오면서 오늘 아침에도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언저리까지 내려간 곳이 다소 있었고요. 대관령은 한겨울처럼 추웠습니다.